안녕하세요. 1학년 통합과학이랑 2학년 물리와 수업하고 있는 곽정혁입니다. 저 여러 번 보신 어머님도 계실 거고,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건데, 놀라셨죠? 어, 저 사람 어디 아픈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 지금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예, 새벽까지 이렇게 수업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생겨서 그런 거고요. 컨디션 너무 좋은 상태입니다. 마치 그 어머님들 왜 10년 만에 동창회 가려고 샵까지 들렸다가 갔는데 10년 만에 본 동창이 너 요즘 힘드니? 자긴 컨디션 좋은데 그래서 속상하잖아요. 오늘 좋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과목을 두 과목 설명해야 됩니다. 1학년 통합과학이랑 2, 3학년 별 물리 설명을 둘 다 해야 되는데 저한테 15분밖에 안 주시더라고요. 과목이 두 개인데 제가 몸이 두 배라서 2인분인데 30분 줘야 되는데 두 과목 설명을 하면 3, 40분 걸리거든요. 근데 15분 만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만 빠르게 설명하고요. 나머지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한 대 보고 합격자 설명할 때 더 다시 한번 자세히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 먼저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한 대 보고는 제일 오랫동안 과학 수업을 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보다 더 오래 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수업을 해봤고 뭐 10년 전 거 실적 가져와 봤자 별 감흥들이 없으실 거기 때문에 재작년 거 그죠? 한 대 보고 보시면은 이제 그때는 요거 이제 9등급제죠. 1등급이 14명일 때 6명. 이때는 재학생 수가 많지 않았어요. 한 15명 데리고 있었는데 6명 정도 배출했고 2학년도 마찬가지로 한 대 보고 2학년 물리. 요거 이제 작년 거고요. 비슷합니다. 14명 중에 6명 배출했고 2학년 물리도 1등급 절반 배출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1학기 겁니다. 요거는 이제 재작년 거, 작년 거 똑같아요. 여기 이제 올해 겁니다. 그래서 2025년도 이제 바뀌었죠. 5등급제로. 그래서 10%가 1등급이니까 36명이 이제 1등급이었는데 제가 24명 정도 1학기 때 최종적으로 배출했었고 이번 중간고사도 21명, 22명 배출해서 1등급은 3분의 2 이상 제가 내리고 있고요. 근데 제 마음이 아팠던 건 2등급이 25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때 요등에 해당하는 친구들, 요 3등급에 해당하는 친구들 좀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한 25명 정도가 2등급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 2등급 합산해서 70% 이상 달성을 해서 목표 달성 2학기 중간고사 했었고요.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잘한다. 잘한다. 이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과목이 여러 개잖아요. 첫째 아이신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할지 잘 모르시겠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되게 어려워요. 입시가. 그거 어머님들, 아버님들 다 공부하실 겁니까? 그냥 제일 잘하는 강사한테 보내시면 돼요. 그냥 육아시키시듯이 그냥 보내시면 되기 때문에 제일 잘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최근 3년간 최다 수강생, 최다 1등급 배출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개강합니다. 우리 아이들, 1학년 애들. 1학기 거, 이게 중간고사 거, 기말고사 겁니다. 비슷하죠? 1등급, 2등급 비율은. 2학년도 보시면은 1학기 중간고사 때 이제 1등급이 7명입니다. 아직 얘네들 9등급제죠. 그래서 3명 배출했고 2등급이 학교에 11명인데 9명을 제가 배출했어요. 그래서 아까워 죽겠습니다, 이게. 여기 한 3, 4명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못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2학기 때 마찬가지에서 한 대 보고 1, 2학년 제가 제일 많이 수업을 하고 있다. 반이 3반이거든요. 내신 대비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개 있어요. 대치해서 한 대 보고 1학년 내신 대비 3반 하는 건 저밖에 없습니다. 다른 학원은 한 반이거든요. 3반이다. 그래서 제가 통합과학을 여러 학교를 했었어요. 한 50개 학교 하다가 올해부터 2학교밖에 안 합니다. 한 대 보고. 지금 수업한 단소고. 단소고 2학기부터 했고요. 한 대 보고는 저희 이제 마음속 1등이죠. 1등. 제 1학교. 그래서 한 대 보고는 자, 더 이상 통합과학 제가 안 늘릴 거예요. 한 대 보고 위주로만 갈 겁니다. 다른 학교는 안 할까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저희 아이들 수업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커리가 좀 불편하실 텐데 그 시간이 좀 짧으니까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1학년 때는 통합과 당연히 하는 건 똑같고요. 이 선배들이랑 우리 아이들이랑 2, 3학년이 많이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제 원과목들 내년에 이제 끝납니다. 수능이. 원, 투가 수능 과목이 끝나고 우리 아이들은 이게 수능 과목이 아니죠. 2학년 때 1년 내내 공부하던 그 과목을 2학년 1학기 때 집중 이수로 끝냅니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2배인 거죠, 일단. 1년간 공부할 걸 한 학기 끝내니까. 근데 개정된 물리학이 물리원에 비해서 분량이 30%가 늘어났어요. 늘어난 분량은 전부 다 물리학 2에서 내려왔습니다. 고3 거에서. 그러니까 난이도가 올라갔는데 분량이 2배 이상 늘었죠. 그럼 시험 범위가 2배 이상 는 거예요. 물리를 철저하게 준비 안 하면 2학년 올라갈 때 성적이 안 나옵니다. 더 중요한 건 고3 때 원래 공부하던 2 과목들이 이제 분리가 됐죠.
그래서 물투가 보시면 이게 물투의 역학이고 이게 물투의 비역학입니다. 화학, 생명, 지구 다 두 개 쪼개졌어요. 왜냐하면 개정된 커리는 모든 과목을 한 학기 끝내야 되니까 둘이 쪼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물투 역학을 2학년 2학기에 하고 어떤 학교는 2학년 3학년 이렇게 돼요. 이건 반반입니다. 저희 학교는 홈페이지는 역학, 비역학 써 있는데 올해 조사해 보니까 비역학, 역학으로 커리를 틀었어요.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장단점 지금 설명하기 너무 길어서 나중에 과학 설명일 때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는 저희는 전자기전자를 먼저 합니다. 어쨌건 중요한 것보다 상대평가예요. 절평이 아니에요, 이제. 그럼 3학년 1학기까지 상대평가니까 내신 준비를 해야 돼요. 수능 준비도 하면서. 이해되셨죠? 문과 친구들은 통합과목하고 끝났죠. 2학년 때 과학 안 하죠. 3학년 때 수능으로 돌아옵니다. 2학년 애들은 내신 대비로 계속 과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마 이과 애들은 요 1학기 끝나면 수능을 준비할 겁니다. 통과를.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요? 2, 3학년 과학을 공부하다가 다시 통합 공부하면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문이과의 차이가 좀 클 텐데 아무튼 요런 커리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집중 위주로 바뀌었다. 시험 범위 분량이 늘어났다. 그다음 3학년 때 공부하던 물투와투 생투지투가 전부 다 내려왔다. 2학년으로 상대평가로. 그다음에 대신 달라진 뭐가 있습니까? 정시로 사탐은 없어요. 지금 사탐은 큰일 났죠. 올해 물리 선택자 수 한 80%로 줄었죠. 화학은 반토막난 거 들으셨죠. 2만 명대예요. 화원 선택자가. 생원 지원도 다 줄었어요. 7만 명씩. 10만밖에 안 돼요. 이제 사탐이 다 늘었죠. 올해 그랬죠. 내년 더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지금 선배들은 사탐론 안 됩니다. 정시로 없죠. 그러니까 물리 선택 안 하면 공학 계열 못 갑니다. 근데 메디컬도 지금 일반 계정 물리학 정도는 필수 선택한다 지금 나왔어요. 물투는 안 해도 되는데 계정 물리학 정도는 선택하는 이거죠. 선택을 안 하면 관련된 대학을 우리 아이들이 죽을 때까지 못 갑니다. 우리 아이들 120살까지 살 거거든요. 지금 물리 선택 안 하고 과학 선택 안 하면 공학 계열을 죽을 때까지 못 가는 거예요. 대소에도 못 가요. 물론 정권이 한 3번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면 모르겠지만 현재는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되게 싫은 게 제가 올해 한 17년, 18년째 수업을 하고 있어요. 33살 땐가 7년쯤 수업했을 때, 강사했을 때 제가 이 직업을 평생 직업으로 가져야 했다고 정했어요. 제 진로를 정한 게 33이에요. 근데 현재 17살인 우리 애들한테 평생 진로를 결정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말이 안 된다 이 나오는데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시고 공부를 해두셔야 되는데 국어 영어는 큰 차이가 없는데 과학은 준비하고 안 하고 차이가 문이과를 크게 결정짓기 때문에 수학보다 더 심합니다. 어머님들. 그래서 아셔야 돼요. 일단 물리 준비 내용은 지금 시간이 짧아가지고 설명을 못 드리기 때문에 요거 내용 한번 자료에 넣어놨으니까 이거 보시는데 물투에서 이동이 되게 많습니다. 물투에서 내려왔죠? 네. 그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분량이 늘어났다 보시면 되겠고 보시면 원래 이게 1학기 중간 기말 범위인데 1학기 중간 범위가 돼버렸고요. 2학기 범위가 돼야 되는데 1학기 기말 범위가 된 거예요. 집중 위주니까 분량이 늘어났다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뭐 현재 물리 내용이 어렵다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한대부고 평균 그죠? 이번에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한대부 2학년 물리 평균이 30점대입니다. 1컷이 80점대, 3컷이 59점 이렇게 나왔어요. 물리 어렵게 내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워졌어요. 한대부 물리가. 2학년 물리 얘기하는 거 통합과가 아닙니다. 네. 화생진 나중에 화생진 선생님한테 들으시면 되고요. 근데 고2 물리학은 근데 변화가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올라갈 때쯤 되면 이제 교육학이 다 바뀌잖아요. 그럼 시험 범위 학교마다 다 달라요. 수능 과목이 아니죠. 그러면 쉽게 수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내년 2학년들이 어떻게 수업하는지를 보고 우리는 내후년에 우리 2학년을 준비하면 됩니다. 이건 2년 뒤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님들. 제가 수업하는 교재 표지고요. 제가 이제 한대보고 요때죠. 한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요? 네. 제가 만드는 교재랑 얼마나 실제 기출문제랑 연계가 되는지 보여드린 예시가 되겠고 단대보도 제가 메인이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문제랑 실제 기출문제랑 비슷하죠. 한대보고도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죠. 네. 이렇게 연습해봤고 실제 학교 기출문제고 연습하고 기출문제고 연습 기출문제고 똑같습니다. 물리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들이 실제 문제를 실제로 만들기 쉽지가 않아요. 예, 물리 문제는 대학 교수님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거 컨트롤 C 컨트롤 V 숫자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연습하면 되겠다고 보시면 되겠고 제 교재입니다. 처음에는 쉬운 문제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풀기 시작해서 어려운 문제까지 단계별로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한 친구들은 2스텝, 3스텝까지 완성하는 걸 목표로 시키고요. 대부분 처음이겠죠. 두세 번째 했다 그러면 스텝 4까지 풀 수 있게끔
제가 학생마다 목표를 좀 다르게 설정합니다. 한대부고 기준으로 2학년 기준으로 스텝 3에서 한 70%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텝 4에서 나머지 30% 정도 나옵니다. 이거는 학교 난이도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해요. 이 문제를 2분 30초 안에 풀 수 있으면 지금 수능 봐도 됩니다. 지금 수능 봐도 돼요. 많이 어려운 문제까지 풀어보겠다 라는 거고요. 이제 해설지입니다. 제 다크서클의 원인이 여기 있어요. 새벽에 이제 아이들이 그 좀 글을 잘 못 읽잖아요. 독해력이 많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태블릿 보고 막 영상 보고 유튜브 보고 이랬으니까 독해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저도 좀 떨어지거든요. 책도 많이 읽었는데. 왜냐하면 수능 특강 줄글 해설 뜬 사람이 이과잖아요. 저도 이과잖아요.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요. 무슨 말로 해설 썼는지 저도 못 알아먹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 모든 교재는 PDF를 태블릿으로 다 풀어요. 손으로. 그걸 PDF로 만들어서 학생 소통방에다 업로드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나는 1번에 니은만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푸는지. 근데 봤더니 선생님이 니은에 어떤 공식을 써서 이렇게 푼 거예요. 이것만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빠르게 알 수 있어요. 학습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거고 반응이 제일 좋습니다. 한 8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하루라도 이거 늦게 올리면 카톡이 올라와요. 선생님 빨리 올려요. 일하세요. 그래서 이제 새벽까지 만드느라 제가 다크서클이 생겼고, 그다음에 그 이제 통합과학으로 바뀌면요. 이게 더 관심이 많으시죠 지금? 시수가 변했습니다. 9등급제까지는 통합과학 시수가 3단위였는데 작년 올해부터 4단위로 늘었어요. 1단위가 늘어서 이제 단위수가 제일 큽니다. 국영수사과 중에 과학의 단위수가 제일 큽니다. 과탐실까지 하면 5단위니까 합이 10이에요. 제일 분량 큽니다. 네. 이한 집중기수 집중한 설명을 드렸던 얘기고요. 다음 학교 선생님인데 학교 선생님이 올해 싹 다 바뀌었어요. 물화생기 선생님이 다 바뀌었습니다. 완전 틀이 다 바뀌었고요. 예전에는 선생님이 3명 들어오다가 4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물화생기 선생님 각각 들어오세요. 그리고 물리 선생님은 2학년과 같이 병행해서 수업하신 선생님이고요. 쉽게 냈다 어렵게 냈다 반복하시고 계신데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화학은 원래 한대부고는 통합과를 없지 않았는데 화학은 역대급 어려운 난이도를 내고 있다가 올해 선생님이 바뀌면서 완전 최저 난이도로 바뀌었어요. 제가 어려운 문제를 풀리고 있는데 화학 잘하는 극상위권 친구들 있죠. 울고 있어요. 너무 쉬워서 억울하대요. 근데 화학 선생님이 어렵게 내면 몇몇 친구들만 이득 보니까 그럴 수 없어라고 얘기해가지고 아마 내년도 올해랑 기조가 비슷하다면 화학은 극상위권 레벨까지 내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화학 공부를 많이 공부한 친구들한테는 어느 정도 부담이 없죠. 근데 처음 공부한 친구들한테는 그조차도 어려워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생명학 선생님은 원래도 한대부고는 생명이 제일 쉬웠습니다만 개정된 후에도 여전히 쉬워요. 근데 그나마 2학기 중간고사 때 낚시 문제를 2개 내셔서 킬러가 2개 나왔고 지구과학이 제일 길죠. 수행평가 시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수행평가가 지금 비중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40%예요. 40%. 수행평가 1학기 중간고사 때 약간 그 언밸런스 이슈가 있어가지고 공정하지 못한 이슈가 있었는데 아무튼 지구학 선생님이 이제 그 열정이 되게 높으셔가지고 대학교 때 본인이 학교에서 배웠던 그러니까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지 라인을 아이들이 몰라요. 근데 선생님이 수업한 내용에 대한 이 레퍼런스도 없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그걸 듣고 이거는 출제하실 거야. 이건 출제 안 할 거야. 근데 불안하지? 이건 이거야. 설명해 주되 안 나와. 이렇게 다 라인 그어줘요. 아이들 불안해하니까. 지구학이 지금 최고의 핫 이슈입니다. 일단 이제 등급 컷입니다. 요건 이제 9등급제 시절. 예전이죠. 우리 아이들은 아니고요. 9등급제 시절에 뭐 9795, 9796 하다가 2024년 99점이었죠. 그럼 시험이 쉬웠나? 아니에요. 이때 시험이 제일 어려웠는데 99점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잘하는 애들이 몰린 겁니다. 네, 이때가 이제 드디어 한대부고에 대치 퀴즈가 들어온 시작점이에요. 이 아이들이 지금 현재 고3입니다. 한대부고 왜 가고 싶으신가요, 지금? 입결이 좋으니까. 라이징 하고 있으니까. 그 이유가 올해 입결이 좋았죠. 내년 입결이 더 좋을 겁니다. 제가 알거든요. 요때 애들요. 전교 1등부터 15등까지가 숙명여고, 진선여고 갔어도 1등급 할 애들이에요. 빽빽해요. 얘네들이 다 여학생이죠, 당연히. 이때까지는 전교에 남학생이 20명도 안 됐으니까. 다 여학생입니다. 얘네들이 성별 변환해서 휘몽호 갔어도 1등급 했을 애들이에요. 그 정도로 잘한 애들이 이때 들어왔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고3입니다. 있어요. 전교 1등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부 다 1등급이에요. 111, 물화생지도 전부 다 1111, 100점 1등급이에요. 전교 2등이랑 갭 차이 이렇게 커요. 그 친구는 서울대, 의대도 그냥 갈 건데 공대 가겠다 그래서 제가 엄청 사랑했던 학생인데 아무튼 그래서 시험 쉬었지만 어려웠다.
예, 등급도 높았다. 그다음 이제 올해죠. 5등급으로 바뀌고 이제 많이 내려갔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2컷이랑 똑같은 겁니다. 9등급제 할 때 11%가 5등급제 10%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91점이었고 94.7이었고 2학기 중간고사는 86이에요. 어렵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계속 쉽게 나오니까 변별력이 안 생기니까 선생님들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게 됐어요. 기말고사는 더 어렵게 될 거라 얘기 나왔습니다. 저는 너무 좋죠. 어렵게 될수록. 그래서 등급에서 내려가고 있어서 난이도 좀 조절되고 있는데 키포인트는 지구학입니다. 물리학이 아니에요. 물리학의 난이도가 많이 내려갔고 생지 중에서 지구과학입니다. 물리학 선행 엄청 하시잖아요. 근데 지구과학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한대본 현재 지구과학이 제일 핫이슈다. 그러니까 제가 물리 전공이면서 두 번째 전공이 지구과학이거든요. 저한테 한대본가 딱이에요. 딱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건 실제 기출 문제인데 기출 문제 분석한 건데 지금 막 저기 설명에 지금 끊으라고 좀 난리거든요. 지금 시간 지났다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3, 40분 주면 이거 다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 시험입니다. 다 지구학 이런 거 어려워요. 이런 거. 지구학 이건 생명과학 문제고요. 그다음 이건 제가 이제 학생 단톡방에 그 이제 분석 공유하는 건데 시험지 분석한 거죠. 난이도. 오답 인원은 재원생 중에 몇 명 이걸 틀렸는지를 본 거예요. 제가 수강생이 제일 많기 때문에 100명이 넘기 때문에 제일 정확도가 높거든요. 그걸로 통해서 이게 킬러고 중킬러고 킬러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중킬러도 아닌 문제를 틀렸다. 그럼 벽 보고 반성해야 돼요. 그 다음 시험을 위해서. 내가 어느 때문에 틀렸는지. 이거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킬러를 틀렸어. 그럼 뭐 납득이 되죠. 전교 1등도 틀렸는데 나도 틀렸는데 뭐 오케이. 근데 보시면 한 명 틀렸죠. 그럼 6번 틀린 이 친구도 반성해야 돼요. 나이도 최하인데 혼자 틀렸어요. 그죠? 이런 거 틀리지 않았는지 분석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 수업 교재랑 얼마 연계되는지도 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학생 단톡방에 매번 제가 공유를 하고요. 제가 왜 그 적중률이 높냐, 제일 많냐라는 건 이게 한양통 아시죠? 한양통 있습니다. 이제 한양통 하루에 2번씩 들어가요. 애들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가장 핫 이슈가 나오면 오늘 이거 하는데? 그럼 그 자료 갖고 수업하고. 한양통 올라왔어요. 그 주 수업 자료에 바로 제가 녹여냅니다. 학교 선생님 수업 내용 필기, 수업 멘트 제가 다 받고 있어요. 학교 선생님 수업 자료도 이미 제가 갖고 있어요. 그거 갖고 수업을 하는 거죠. 원본 확보, 그죠? 부교재 오토 앉아 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거 다 제 교재에 들어가 있고요. 선배 필기본 제가 필기 깨끗하게 된 친구들 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니디리로 모두 다 모의고사 바꿔서 풀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단식 과제입니다. 처음에는 해당된 챕터를 쉽게 수업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좀 더 어려워지는 식으로 반복해서 숙제를 내요. 그래서 7주 수업하더라도 첫 주차 수업 내용을 계속 공부할 수 있게끔 수행평가 비중 5초 높았다 했죠. 그래서 학교에서 나올 실제 수행평가지와 동일하게 제가 멘트까지 다 적어줘요. 한 10줄 이렇게 써가지고 이대로 가서 써라. 이렇게 제가 써주고 있습니다. 커리 설명만 하고 끝낼게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요거는 조기 개강이죠. 그래서 11월 말에 개강하는 물리 수업, 그러니까 2학년 겁니다. 2학년 1학기 거 기존 물리원의 역학이고 이제 비역학인데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운동의 법칙이 어렵습니다. 제일 F&MA 요거 하는 부분인데 여기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 수업을 들었는데 12월 6일 아침 10시 수업이거든요. 이게 아침 10시 12월 6일 아침에 우리 아이가 뻘떡 일어나서 사고 간다. 괜찮은 건데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나 아파 이런 말하면 이제 그 전주 수업을 잘 못 들은 거예요. 숙제를 안 한 겁니다. 나한테 선생님은 혼날 것 같으니까 아파. 물리는 영상 볼게 그러면 이 친구 다 드랍이에요. 이건 사실상.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아까 설명드렸던 거 다 읽어보시면 돼요. 저기 원장님이 만들어주신 키포인트인데 결과는 제가 수업 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학교 과학부터 기초부터 하니까 베이스가 없는 친구부터 알아들 수 있는 수업을 제가 할 거예요. 조기강 수업할 때는 이게 포인트고 맨 마지막에 성취평가 예상 등급 표기되는 거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 다 듣고 난 다음에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가 몇 등급인지 제가 박아드릴 거예요. 1등급, 2등급, 노력이 필요한 등급 이렇게 제가 멘트 해드립니다. 이거는 통합과 월요일 저녁이에요. 그래서 보면 18회차인데 이건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저는 전범이 아닙니다. 이거. 저는 핵심 완성이지 전범이 학원 홈페이지 전범이라 나왔더라도 전 전범이 아니에요. 전범이 하려면요 30회는 필요해요. 제대로 하려면. 그럼 어떤 범위만 제가 뽑았겠습니까? 중요 범위만 뽑았겠죠. 어려워하는 범위, 킬러 범위 할 거고 한 단원 수업할 거면요 제대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 커리 보시면 이거 묶어서 한 주예요. 이거 묶어서 한 주입니다. 그러면 수박 겉핥기 되는 거거든요. 저 유명한 선생님, 대충 유명한 선생님들 그 수업 듣고 제 내신 대비 들어오면 죽순 애들 되게 많아요.
안 들은 거랑 똑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한 단어 하면 내신 대비하듯이 제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약간 제 통합과 선행 수업이 어렵다는 얘기 나와요. 근데 저는 실전에 맞춰 수업할 거기 때문에 어렵게 할 겁니다. 그래서 숫자 길죠. 그래서 2월 9일까지입니다. 구정 땐 쉴 거니까요. 구정 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겨울방학 컬이에요. 겨울방학에 똑같이 통합각 다시 돕니다. 토요일 날 2시입니다. 회차가 좀 짧죠. 그러니까 아까 거에서 2번 뺐어요. 중요 범위 위주로 갈 거고, 요게 아마 내년에 내신 대비 시간표가 될 겁니다. 거의 마무리했어요. 주 1회 겨울방학 때 또다시 물리 수업 있고요. 주 1회짜리, 주 1회째 또 있고요. 주 2회짜리 물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실까봐 표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조기 개강한 통합각은 11월 24일 월요일 6시. 제 자료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리는 토요일 10시. 여기 있죠? 이게 조기 개강입니다. 물리, 통합각. 동시에 두 개를 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좀 비추천해요. 둘 중에 하나만. 두 개 하면 좀 빡세니까. 그 다음에 이제 통합각. 겨울에 개강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겨울에 개강한 물리 하나 더, 주 2회 반 하나 더. 나머지는 타학원이니까 제가 설명 안 드릴 거고, 내년에 이제 내신 대비 가게 되면 한대보고 통합과 내신 대비 수업이 금요일 6시, 토요일 2시, 일요일 6시 이렇게 세 반 갈 겁니다. 내신 대비 이렇게 할 거고요. 개강일도 정해놨습니다. 제가 벌써 20분 넘게 썼네요. 그 프리 한대보고 설명이잖아요. 한대보고를 갈까 고민 중이시죠? 그거 아시나요? 한대보고는요, 전학률이 15%예요. 15%가요, 전학을 가요. 다른 학교. 그리고 그만큼 와요. 왜 갈까요? 내신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대보고는 그래도 강북자사고니까 내가 우리 아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갔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강북 일반고로 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왜 올까요? 근처 일반고가 너무 구린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 있든요, 똑같아요. 성적이 일반고 가면 잘 나오나요? 여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숙명여고, 진선여고 가려다가 지금 한대보고 생각하시는 어머니도 있죠. 똑같아요. 극상위권은 똑같이 빡셉니다. 그나마 1등급이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그나마 좀 할만해졌지만 여전히 힘든 건 똑같아요. 그래서 한대보고는 보낼만 한 학교입니다. 그거 확실합니다. 그래서 진선, 숙명보다 좀 수월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보내실 건 아니에요. 똑같이 극상위권 1등급은 빡셉니다. 그거 하나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합격자 설명할 때 제가 합격선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릴게요. 고민되는 부분, 궁금한 점 계시면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휴일에 전화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